XC90 출시 이후 바로 이어서 S90이 나왔는데요. S80의 후속이라고 보기에는 모델명도, 컨셉도, 사이즈도 전혀 연관성이 없었죠. 그저 시장의 분위기에 맞게 크기가 대폭 커진 세단이 90 시리즈에 편입돼서 나온 거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S90은 비로소 타사 모델과 체급으로도 밀리지 않고 사양면에서도 충분히 비교해 볼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국내 수입차 시장을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는 늘 5 시리즈와 E 클래스가 있었고 바로 그 밑에 아우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수입 프리미엄 세단 시장은 독 3사가 그들만의 리그였고 그들이 기준이었습니다. Which is best? BMW, Audi, or Mercedes? 동급으로 분류되는 렉서스 ES도 차는 너무 좋고 많이 팔리기는 했지만 이게 왼수 집안 물건이라서 항상 주변 눈치 보느라 불안불안했죠. 그래서 일진무리에는 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볼보는 본 적은 같은 유럽이긴 했지만 앞서 언급했던 볼보가 프리미엄으로 인정받는 데 논란이 되는 3대 요소, 중국, 4기통 엔진,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바로 후륜 리프 스프링 방식이 그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SUV와는 달리 세단에서는 승차감을 더 많이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볼보에서 사용하는 이 리프 스프링은 어디서 봤는데 제조 원가가 일반 코일 스프링보다 비싸다고는 하는데 일단 그렇게는 보이질 않죠. 우리가 흔히 트럭에서나 볼 수 있었던 판 스프링 형태라는 첫 인상이 너무나 강력하고 실제 비교 테스트나 시승기에서도 나름 준수하다, 부족하다 라는 의견이 상충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리프 스프링 구조가 선뜻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19년형부터 볼보의 생산지 다변화 방침으로 S90이 진짜 중국산으로 바뀌면서 솔까말 수입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볼보의 세단 S90은 확실히 마이너리그 소속에서 메이저리그로 올라올 만한 경쟁력은 가졌지만 벤츠 신세를 면하기는 아직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6개의 모델, 여기서 눈에 띄는 차가 뭐가 있죠? 먼저 볼보 S90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가 가장 길었어요. 네. 5m가 넘었고 덕분에 휠베이스도 3m가 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타 브랜드 모델에 비해서 조금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건지 크기를 많이 부각시켰네요. 그저 중국산에 대한 편견이 없는 분들, 실제로 타보니 괜찮았다는 분들, 그리고 현기차는 싫고 독삼사는 식상하고 그런데 안전만큼은 확실한 차를 보는 분들이 S90을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17년형부터 수입되면서 총 7개의 트림으로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다 맞춰보고자 했는데 당시 모멘텀은 사는 사람이 적었고 D5 4륜구동은 수입량이 적어서 17, 18년식까지는 주로 D4 인스크립션과 T5 인스크립션 이 두 대만 가지고 영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후 폭스바겐으로 촉발된 디젤 게이트 문제가 커지면서 디젤 엔진의 인증이 까다로워진 탓에 19년형에서는 D5 모델이 19년 말, 그러니까 20년식이 이미 출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증이 통과되면서 대고객 판매는 하지 않고 모두 내부 직원 판매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중고 매물은 죄다 최초 등록일이 19년 12월이고 이게 S90 D5 인스크립션의 마지막 국내 유통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90으로 디젤 프로 4륜구동을 한번 타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10만 킬로가 넘지 않은 해당 매물들이 올 12월까지 보증 수리가 가능하니까 올해가 구매의 마지막 최적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90은 21년형에서 앞범퍼 디자인은 살짝 그리고 뒤테일 램프가 많이 바뀌면서 신형 볼보 모델 중에서는 V90과 함께 가장 성의 있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볼보의 전사적인 원가 절감 공식에 맞춰 뒷 머플러가 없어지면서 뒷모습이 조금 밋밋해졌죠. 게다가 국내에는 중국 내수 전용이었던 롱휠 베이스 버전만이 들어오면서 중형 수입 세단에서는 가장 넓은 뒷좌석 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롱휠 버전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볼보는 주로 패밀리 세단으로 오너 드리븐 형태로 운영되는데 뒷자리가 가족 구성원들 태우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넓은 것 같거든요. 레그 서포트도 없고 리클라인도 안 되는 2열 시트에 무릎 공간만 이빠이 넓은 차가 애들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S90은 사양 업그레이드로 상품 경쟁력은 더 좋아졌지만 하필 자동차 시장이 SUV 중심으로 흘러가는 추세 속에서
제대로 한번 히트치지도 못하고 이대로 역사 속으로 안녕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버전이 나온다고 한들 지금 분위기로 점쳐봤을 때는 별 힘을 못 쓸 것 같고요. 원래 S90은 2열 시트 폴딩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숏바디 시절에는 볼코에서 폴딩 기능을 옵션 사양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표면적으로는 폴딩을 시킬 수가 없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폴딩이 가능한 상태에서 버튼만 빠진 거라서 꼼수로 시트 폴딩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 폴딩이 종종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별도로 사제 버튼을 장착해서 쓰시기도 했다는데요. 통풍 기능이 들어가는 22년형부터는 저렇게 뒤에 팬 유닛이 들어가면서 강제로 폴딩 시 에어라인과 간섭 우려가 있어서 절대 비추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1년 12월부터 두세 달간 출고된 22년형 모델은 당시 반도체 원자재 문제 때문에 트렁크 킥 센서가 빠져서 들여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 되잖아. 여담으로 폴스타 1은 S90의 프레임을 잘라 투도어 쿱으로 한정 생산 판매했던 모델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한정판 판매가 끝나면 나중에 볼보 마크를 단 S90의 투도어 쿠페 모델이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투도어 쿠페 모델도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역시 수요가 많지 않아서 돈이 안 되는 모델이라서 그런가 나올 기미는 전혀 없네요. 키높이 시술을 받은 외건형 모델을 볼보에서는 크로스 컨트리라고 정의하는데, 볼보에서는 XC90이 플래그십이지만 그 흔하디 흔한 SUV 스타일링점을 감안해 볼 때 지난 20년이 넘도록 볼보가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CC 라인이 한편으로는 볼보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CC는 실제 운전해 보면 시야각은 SUV 쪽에 가깝지만 과속 방지턱 같이 노면이 좋지 않은 길에서는 SUV처럼 뒤뚱거리지도 않고, 뭐 그 어떤 방지턱이든 그냥 편하게 점프하고 다녀도 아래 뭐 딱히 데일 일이 없는. 고속주행은 세단 감각에 가까워서 개인적으로는 CC의 주행감을 제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보는 외건을 잘 만드는 브랜드라고 종종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제 이 말에서 잘은 굿이라는 의미보다는 꾸준히 항상의 의미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볼보는 1920년대에 OV4라는 외건형 자동차의 컨셉을 최초로 제시했고 이후 꾸준히 만들어 오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해 왔기에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독삼사에서도 예전부터 외건을 만들어 왔고 그 연륜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건에서 볼보만의 제조 노하우를 이제는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오히려 타 메이커에서 볼보에는 없는 와우 포인트가 더 보이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대표적인 것이 BMW 외건 모델에서는 뒷유리만 따로 열린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짐을 넣고 꺼낼 때 간편하게 쓰기 좋게 만든 거죠. 볼보가 어찌 보면 참 보수적인 브랜드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볼보도 충분히 따라해 볼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있죠. 개인적으로 현 신형 모델에서는 V90CC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바로 D필러 디자인이 너무 누워서 정통 외건형 디자인과는 좀 거리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박스 형태의 짐을 적재할 때 생각보다 공간 활용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볼보는 2001년부터 3-4년 단위로 개최되는 오션 레이스 행사를 주최하면서 그때마다 한정 에디션 모델을 출시했었는데요. 2017-2018 시즌에 나왔던 V90cc 모델이 역대 가장 근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때 신차 출고와 동시에 저 스타일을 따라 래핑을 시공한 고객분도 있었죠. 그러다 문득 요즘에는 왜 오션 레이스 버전이 안 나오지 해서 들여다봤더니 볼보가 약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오션 레이스에 대한 브랜드 소유와 운영권을 18년도에 다른 단체로 넘겨주면서 아예 손을 떼었다고 합니다. 무동력 친환경 레이스에 대한 스폰서십을 해지했다. 그리고 지금의 차량에는 친환경 소재로 차를 만든다면서 가죽 시트도 더 이상 없고 재활용 소재로 내부를 꾸민다는데, 저는 여전히 가죽으로 마감된 실내를 더 선호합니다. 과연 EX90과 EX30의 비가죽 내장재 사양이 얼마나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낼지 역시 두고 봐야겠습니다.
볼코가 국내에 CC 모델을 처음 선보였을 때 공장에서부터 붙여나왔던 모델 엠블럼을 PDI 센터에서 출고 전 떼어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제 블로그에서 유저분들은 카페에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오래전부터 비판해 왔었는데요. 딱 보기에도 너무 보이죠? 그래서 저 엠블럼을 출고 시 몇만원 들여 다시 사붙이는 우픈 일이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볼보는 라인업 종류가 많지 않죠. 그래서 볼보는 크로스 컨트리 라인을 V 시리즈에 종속시키지 않고 하나의 모델 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CC를 전면에 내세우고자 CC60, CC90 등으로 불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구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V60에서만 CC 모델이 나와서 CC60 이렇게 불렀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난데없이 S60 세단에도 CC 버전이 나오면서 CC 괄호치고 V60 괄호 닫고 이렇게 중간에 괄호까지 써가면서 표기를 했습니다. 볼보 본사의 병맛 같은 방침에서 유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히도 신형 S60에는 CC 모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CC60, CC90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 환경이 조성되었죠. 그래서 리뷰어들에게도 CC를 앞에 먼저 불러달라 요청도 하고 크로스컨트리 V60이에요. 글로벌에서는 V60 크로스컨트리라고 부르던데 국내에서는 크로스컨트리 가로 열고 V60 가로 닫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볼보의 V60 CC 컨트리.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그 해외에서는 이렇게 앞에 명칭을 쓰고 크로스 컨트리를 붙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크로스 컨트리라고 이제 통합을 하고 있긴 해요. 전시장 근무자분들에게는 CC60, CC90으로 호명하라는 방침을 내렸지만 구형에서부터 이미 입에 붙은 호명 센스는 쉽게 바뀌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들 V60cc, V90cc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죠. 그렇게 무리한 CC 밀기는 몇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전혀 파급이 되지 못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결국에는 볼보의 CC 마케팅은 중단되면서 V60cc, V90cc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홈페이지의 차량 분류도 다시금 정리가 되었고요. 일반 V60 외관 모델과 나란히 놓고 보면 체급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죠. 이러니 V60이 들어와봐야 힘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V90cc에서의 한 가지 아쉬움이 많이 누워있는 D필러의 디자인이라고 했었는데요. V60에서는 이 라인이 조금 덜 누워서 좀 더 외관 실루엣에 가까워 보여 디자인으로는 V60이 좀 더 볼보답다 생각합니다. XC60은 너무 흔한 SUV라 좀 그렇다는 분들에게 V60cc는 아주 좋은 대안이고 의외로 이 지점에서 만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올휠 드라이브가 기본 적용이어서 딱히 아쉬운 부분도 없었죠. 따로 통계 자료는 구하지 못했지만 XC60, XC40과 함께 볼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탑3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볼보 라인업에서 V60cc는 가격적으로도 사양면에서도 가장 흠잡을 때가 적은 남녀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형 S60의 다소 오버스러웠던 쿠페형 실루엣을 버리고 다시금 정통 세단형의 실루엣에 전륜 오버행을 짧게 설정해서 스타일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에서도 많은 향상을 이룬 신형 S60입니다. 이쪽 장르도 역시 독 3사의 텃세가 심하다기보다는 그냥 BMW 3 시리즈가 혼자서 거의 다 해먹고 남는 수요를 놓고 여러 메이커가 들러붙어 싸우는 형국이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쪽은 구매층의 나이가 대체로 젊고 패밀리즘보다는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 실용성보다는 펀드라이빙, 옵션 사양보다는 브랜드 밸류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골고루 따져보다 보면 BMW 3 시리즈가 가장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의 트렌드가 변화되면서 젊은 친구들의 자동차 구매가 확 줄었다죠.
게다가 트렌드가 SUV로 옮겨가는 시기와도 맞물려서 Why is the world so obsessed with SUVs? 이제야 독 3사 차량하고 다이를 뜰 수 있을 만큼 S60이 환골탈태해서 나와주었지만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소수의 구매층을 가져오자고 폴스타 엔지니어드처럼 캐릭터를 시계 포장한 모델을 선보이는 것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이런 튜닝 모델들은 정작 수입하면 조용히 있던 진성 환자분들 몇 분만 구매를 하고 대부분은 리뷰어들의 조리돌림 시승기를 통해 대리만족으로 끝나고 마는 게 패턴이죠. 과거 볼코가 큰맘 먹고 들여온 폴스타가 그랬습니다. 아마 정식적으로 오다는 받지 않았지만 그 채널을 통해서 들으면 벌써 30대는 거의 다 계약이 끝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괜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알려야죠. 레드존을 지나서 7,000원, 그보다 완성도 높은 정말 짜임새 있는 그런 대단한 핸들링 감각을 정말 간만에 타보는 그런 마음에 드는 볼보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몇 대만 제값으로 할인 없이 팔렸고 이후에는 돈 1,000만 원 할인해서 재고를 털어내야 했던 씁쓸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런 고성능 모델은 볼보 이미지와도 안 맞고 하니까 그냥 소개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국내에는 들여오지 않던 트림과 컬러를 몇십 대 가져와서 한정판, 에디션 이렇게 이름 붙이고 중국산 비정품 키케이스를 사은품으로 얹어 파는 건 완판이 확실한 안전한 세일즈일 수는 있겠지만 모양이 좀 빠지죠. 보통 세단에서는 전륜이냐 후륜이냐로 급을 나눕니다. 하지만 올휠 드라이브로 올라오게 되면 이게 전륜 기반인지 후륜 기반인지, 그래서 앞뒤로 몇 대 몇 가지 동력 분배가 되는지 세세하게 따지진 않죠.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눈이 많이 그리고 자주 옵니다. 그리고 지난 4, 5년 전부터는 한 번씩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폭설이 꼭 오기도 하죠. S60 모델은 개인적으로 그저 올휠 드라이브 사양만이라도 추가되면 지금보다는 한결 판매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볼보는 21년식을 기준으로 전 모델을 아우러 수많은 원가 절감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머플러 팁, 후열 가죽 스킨 변경, 키케이스 변경, 주행모드 다이얼 제거 등등으로 대체로 공통적인 요소들을 제외했는데요. 그런데 유독 S60에서만 더 빠진 것이 있는데 바로 트렁크 전체 잠금 버튼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버튼 하우징이 저렇게 생겨서 나중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면서 좌측 빈자리에 닫음 스위치가 추가되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딱 봐도 그렇게 예상 누구나 가능하겠죠. 전동 트렁크 또한 고급 세단의 덕목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사제 전동 트렁크 장착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사제라고 비추하기에는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 보여서 제가 S60을 산다면 블랙박스처럼 필수로 장착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봤던 내용인데 BMW에서는 3시리즈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서 신형 3시리즈를 출시할 때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후 신모델 출시와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당연히 브랜드 내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판매 실적을 보면 3시리즈가 5시리즈보다 2배 더 많이 팔렸는데요. 시장의 SUV 유행에 따라서 세단의 판매 실적은 둘 다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엔트리 세단이 원래 더 잘 팔려야 하는 건데 어떻게 된 게 볼보는 S60보다 S90이 더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적으로 중국 시장의 영향 때문이겠죠. 3시리즈, 5시리즈, 벤츠의 E클래스까지 중국에서는 계속 성장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중국 시장에 목매나 봅니다. 처음 XC40이 발표되었을 때 투톤 컬러의 R 디자인은 정말 신선하고 이뻤습니다. 당시만 해도 소형 SUV 세그먼트 경쟁이 치열하던 때가 아니어서 XC40은 처음 나오자마자 정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40 시리즈임에도 안전 시스템만큼은 90 시리즈와 100% 동일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소형 SUV로 인생 첫 차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올휠 드라이브가 기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행 안전성에서도 아쉬울 것이 전혀 없었죠. 특히 볼보 브랜드에 애초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여성 구매자분들에게도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XC40은 최초 모델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성의 손길이 많이 가미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6090이 서로 거의 똑같은 구성인데 반해 XC40은 독창적인 몇몇 아이디어 요소들이 적지 않게 적용돼서 확실히 차별화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다 좋은데 시트가 전반적으로 조금 엉성하게 만든 것 마냥 팽팽하지 못한 마감이 눈에 좀 밟히긴 했죠. XC40이 국내에 처음 소개될 때는 저출력 버전의 T4 엔진이 조합돼서 들어왔는데요. 이 엔진이 고압 축비 엔진이라 일반 휘발유 주유로 인한 문제가 무더기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고급 휘발유 파는 곳이 없다. 애초에 엔트리급 SUV에 고급 휘발유 필수가 웬 말이냐? 알았다면 안 샀을 것이다 해서 구매 고객이 조용히 차량을 환불받아갔던 일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볼코에서 부랴부랴 고급 휘발유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죠. XC40은 나오자마자 단숨에 볼보의 베스트셀러 넘버2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차인 21년형에서부터 바로 머플러부터 수도꼭지 타입으로 바뀌는 원가 절감의 첫 대상이 되었고, 이후에도 이거저거 소소한 것부터 사전 공지 없이 조용히 삭제시켜 나갔죠. 현재까지 XC40 내연기관 차량은 잘 팔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는 영 판매가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 싱글 사양이 더 잘 팔릴 게 분명한데 볼코는 고가의 듀얼 버전만 들여오고 있죠. 그리고 EX30은 싱글 버전만 들여온답니다. 아마도 모델 간의 간섭을 피하고자 저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요. 예상컨대 EX30의 오픈빨이 지나고 본격적인 오너 후기들에서 여러 불만 요소들이 쏟아진다면 And you do it slowly, don't do double presses, don't do it too quickly, or else it doesn't work. It's just super frustrating. I mean, why? Who asked for this? Why did Volvo go from a perfect setup with physical buttons that work and a beautiful volume knob in the center console in the other cars to this? Nobody asked for it, nobody wants it. Why are you making this? 신규 볼보 유입자분들은 그래도 볼보를 사고 싶은데 40은 고가의 듀얼만 있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다 결국 떠나겠죠?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전기차의 특징 중 하나는 적어도 내연기관 모델과는 다르게 브랜드를 조금은 덜 따지고 조금 무리해서 좀 더 윗급의 비싼 모델로 가자는 욕망도 덜하다는 것인데요. 얼마짜리 용량의 배터리를 채택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주행 가능한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은 어떤지를 브랜드보다 더 따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근에 EV3가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가격도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EX30을 구매하는 고객은 진심 볼보 매니아가 아닐까요? Okay, let's have a look here. Oh, we got wow, so many features. 어. 마지막 에피소드의 대미는 The XC60 is the biggest selling model in Volvo. 차를 고르는 데 있어 SUV는 브랜드 밸류나 주행 성능, 퍼포먼스보다는 디자인과 실용적인 관점에서 차를 고르는 경향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SUV가 대세인 시기와 딱 맞물려서 XC60은 좋은 옵션과 잘 빠진 디자인으로 1세대 모델에 이어 다시금 볼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특히 앞팀 살짝 하고 렌즈를 위아래 3개씩 배치를 한 헤드램프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전작인 90 시리즈에서 너무 실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내는 90에 비해 가죽을 조금 덜 썼다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100% 동일하죠. 여기에서 유일하게 바워 앤 윌킨스 오디오 사양이 90에 비해 총 스피커 개수에서 스펙이 살짝 떨어지지만
일반인들이 과연 그 음질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저는 그저 고텐버그 홀 모드로 들으면 60이든 90이든 황홀하게만 들리는 바퀴입니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통에 한때 대기 기간이 2년까지 늘어났었고 6개월 미만 된 중고 매물이 신차보다 비싸게 나오는 우픈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원래 갖기 어려운 물건일수록 호기심 때문에라도 더 가져보겠다는 오기가 발동된다죠. 팔리긴 했나 보더라고요. 신형 모델이 나오기 시작한 16년 기준으로 23년까지 볼보의 전세계 판매 실적은 약 133%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약 330%의 판매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증가세는 대박을 쳤지만 절대적인 판매량에서는 23년 실적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볼보 전체 판매량의 2% 남짓이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강남 3구에 입점해 있는 마트에 줄 물량이 우선이지 저기 강원도 쪽에 있는 동네 슈퍼에 물량을 더 주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나마 더 챙겨줬으니까 330%를 달성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못 기다리고 이탈하는 계약자분들이 거의 50%에 육박했었는데 이에 볼코는 계속되는 XC60의 대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24년형부터 한시적으로 XC60을 중국산으로 수입했습니다. S90 때는 좀 긴가민가 했었지만 중국산 XC60을 다수 검수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확실히 스웨덴산보다는 퀄리티가 더 좋다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국산 XC60의 판매 과정에서 볼보 코리아는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요. S90은 중국산의 사양이 월등히 더 좋아졌음에도 가격을 600이나 인하했었는데 XC60은 사양이 동일한데 가격 인하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50만원 인상을 했죠. 스웨덴산은 100만원 인상을 예고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왜 내 순서에서 갑자기 중국산이냐? 그런데 그걸 또 제값 다 주고 사라고? 당연히 계약 취소나 스웨덴산으로 받겠다는 고객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반응을 볼코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중국산 XC60은 남아돌게 되었고 그래서 어느 딜러사든 즉시 출고가 가능할 정도가 되니까 볼코에서는 재고 소진을 위해서 뒤늦게 7년 14만 기본 보증이라는 수입차 업계 최초의 장기 워런티를 추가 혜택으로 내걸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출고한 분들도 소급 적용이고요. 그동안 거의 7, 8년 동안 일절 프로모션 자체가 없었던 볼보 코리아의 판매 방침에서 처음으로 예외 프로모션이 걸린 건데 예전에 15년도 전까지는 보증이 3년 6만 킬로였다가 V40 크로스컨트리 출시 프로모션으로 이 차량에서부터 5년 10만 보증이 적용되었고 이후 전 모델로 확대 적용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번 XC60 중국산에서 처음으로 7년 14만 보증이 걸린 건데 앞으로 볼보의 판매가 국내에서 시큰둥해지면 내걸릴 프로모션은 7년 14만이 될 것 같네요. 볼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죠. 안전은 옵션이 될 수 없다. 이런 볼보 자동차의 철학. 볼보는 신형 XC90이 나온 이후부터 다른 시리즈 모델의 풀체인지 모델을 줄줄이 선보이면서 볼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계속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XC90의 괜찮은 구성과 디자인이 60과 40 시리즈에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기대감 같은 거였죠. 여기에 효과적인 PPL 마케팅, 할인 없는 판매 정책에 대한 대중의 수긍과 공감,
그리고 보너스처럼 얻어걸린 아우디 폭스바겐의 몰락까지 겹치면서 볼보는 소위 리즈 시절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상품성의 수명을 연장시켜줘야 할 시점에 사양의 보강이 아닌 원가 절감이라는 뒤로가기 행보는 정말 큰 실망감을 주었는데요. 결국에는 전기차로 올인할 거라 내연기관 차량에는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We are determined to be the first premium car maker to move our entire portfolio of vehicles into electrification. 그럼 전기차 모델이라도 신속하게 선보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연스레 전기차 쪽으로 끌어가면 되었을 텐데 현재 그 전환의 선봉장이었던 EX90이 최근 비로소 본격 생산이 시작되었지만 최초 선보인 지 2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에 수많은 브랜드에서도 많은 신모델을 선보였기 때문에 신차 효과를 누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스터 에그처럼 잠깐 그림자만 비추었던 EX30이 먼저 출시가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는 OS의 오류가 지적되고 있고 물리스위치 부족으로 인한 주행 중 모니터 조작이 너무 잦아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핸들 스위치의 먹통 현상 등이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좁아도 너무 좁은 뒷좌석 공간은 상당한 단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와중에 모델 연식이 25년식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EX30은 벌써부터 외관 디자인이 일부 수정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D필러에 들어갔던 측면 모델 레터링이 없어지고 후면 통상적인 위치에 엠블럼으로 붙여지게 됐고 핸들 스위치 디자인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런 게 겨우 단 1년 만에 바뀔 정도로 최초 상품 계획 단계에서의 의사결정과 제품 검증이 허술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EX90, EX30 모두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고 넘치는 온라인상의 정보만 취합해봐도 EX90에서는 라이다와 헤드램프, 인포테인먼트에서만 감동이고 EX30에서는 오직 디자인만 보이고 그 외 요소에서는 저게 다야? 뭐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인상만 받았습니다. 때문에 향후 나올 90 이하의 하위 모델군의 전기차에서는 생긴 것만 기대가 되고 나머지 사양은 뻔히 예측이 되기에 별 기대가 안 되네요. 확실히 지금의 볼보는 10여 년 전의 볼보와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CEO가 바뀌면서 볼보의 조직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차가 변화되어가는 과정만 보면 확실히 볼보 브랜드의 기조가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볼보에게 지난 10년이 브랜드 역사상 최고의 리즈 시절이었다고 회고될지도 모르겠네요.